얼마 전 서울 코엑스에서 휴머노이드 2025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이 행사는 대중 참가는 아니고 전문가용 컨퍼런스였는데 저에게도 참가 기회가 주어져서 이 로봇 전시와 기술 데모 현장을 직접 보고 왔습니다. 역시나 가장 눈에 띄는 건 현 시점 레인보우 로보틱스 다음 이 로봇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이 로보티즈 제품이었는데요. 최근에 발표한 이 로봇손 관련 이슈에 따라 5손가락을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이런 기술을 선보였는데 이 인간 손과 똑같은 5손가락은 무한한 가능성은 있지만 사실 아직 상업적 용도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손가락 2개짜리로 일단 현장에 투입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4족 보행 로봇이 엄청난 성능의 발전이 있었다라는 호평이 있었는데요. 이 4족 보행 로봇, 일명 로봇계는 우리가 이미 보스톤 다이내믹스라던가 중국의 유니트리 같은 제품을 많이 봤기 때문에 별로 감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 평으로는 움직이는 속도라던가 디테일한 움직임, 내구성 같은 거에서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고 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의 자회사이자 카이스트 연구진들과도 긴밀하게 엮여 있는데 이제 슬슬 실력을 드러내고 있는 모양새예요. 몇 주 전에는 이 로봇계들로 같은 삼성 그룹인 에버랜드의 퍼레이드 행사에도 출동을 시켰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종목,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제 완전한 삼성의 자회사이고 로보티즈는 LG전자가 2대 주주거든요. 결국 이 두 기업도 대기업에 편입되었기 때문에 기술도 빠르게 발전시키고 주가의 대폭등도 나온 건데요. 자, 그럼 우리가 앞으로 주목해봐야 할 10배 상승까지도 기대해볼 만한 대기업의 편입 가능성이 높은 종목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재 우리 시장의 주도주는 여전히 로봇 관련주인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특히나 주목해봐야 할 이 4대 기업의 로봇 관련주들에 대해 알아보고 로보티즈를 이을 다음 급등주는 어떤 종목이 될지 분석해보는 영상 준비했습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구독,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고요. 특히나 우리 기존 구독자분들 이 좋아요, 따봉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이렇게 현대차에는 왕관을 씌워뒀는데 뭐니뭐니 해도 현재 이 국내 로봇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두 이름은 이 현대차와 보스톤 다이내믹스예요. 포스코가 철강 회사에서 2차 전지 기업으로 변신한 것처럼 현대차도 이제 단순히 자동차만 파는 기업이 아니라 미래의 모빌리티, 여기에 더해서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동시에 주도할 수 있는 그런 글로벌 강자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는 기술력에 있어서는 완성차 업체, 전기차 업체들이 강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테슬라의 대항마로도 잠재력이 충분하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현대차부터 이야기를 해볼 건데 중요한 건 이 나머지 기업들이거든요. 그 뒤를 따라가고 있는 게 이 삼성, LG, SK인데 미래 먹거리인 이 로봇 시장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비용도 오히려 더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이 기술의 내재화보다 M&A죠. 로봇 기업 인수를 통해서 활로를 찾을 게 유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삼성, LG, SK가 각각 어떤 로봇 기업을 인수할 가능성이 높은지, 그리고 그로 인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급등주가 뭐가 있는지 하나씩 짚어볼 텐데요. 자, 우선은 이 현대차 그룹은 보스톤 다이내믹스로 글로벌 로보틱스를 현재 선도하고 있는데요. 2021년에 보스톤 다이내믹스를 1조 4,500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국내 대기업 중 가장 많은 자본을 배팅했는데요. 미국 사업장을 중심으로 해서 대규모 로봇 도입을 계획하고 있어요. 보스톤 다이내믹스는 4족 보행 로봇인 스팟, 그리고 인간형 로봇인 이 아틀라스와 물류 로봇 스트레치 상업화를 위한 라인업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하드웨어 설계와 AI, 소프트웨어 기술도 완벽하게 융합되어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차세대 로보틱스의 생태계를 구축 중에 있어요. 현재 나와 있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들 중에 가장 상업성이 빠를 것으로 기대되는 게 이 현대차 그룹의 보스톤 다이내믹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보시면 이렇게 포스코 공장에도 납품이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미국의 히타치 공장에도 납품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현대차는 2025년 말까지 이 스팟 1만 대, 스트레치 5천 대를 추가 도입할 계획 중에 있는데요. 아틀라스는 2026년 상용화가 목표입니다.
특히나 이 아틀라스는 인간이 가는 모든 곳에 투입이 가능한 로봇이죠. 현대차는 보스톤 다이내믹스 외 자체 로봇 사업 매출도 가지고 있습니다. 2024년에 1,000억 원, 그리고 2030년에 1조 원으로 성장할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보스톤 다이내믹스는 얼마나 커질지 현재 가늠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현대차가 정말 대단한 점이 이 로봇들조차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 로봇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국내 상황만 보더라도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앞으로의 인력난은 확정된 미래잖아요. 이런 위기들도 전부 뚫어낼 수 있는 게 휴머노이드 로봇이고 국내 대기업 중에서는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삼성전자를 보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중심의 로봇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것, 이 로봇주 관심 있는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재작년에 3,500억 원을 투자해서 지분 35%를 확보하며 최대주주 지위를 획득했는데요. 삼성의 자회사 편입 전략으로 지속적인 협력을 하는 중입니다. 이 레인보우의 주요 제품이 이족보행 로봇 휴보부터 해서요. 협동 로봇, 자율주행 로봇, 물류 로봇까지 다양한 로봇을 현재 선보였는데요. 현재까지는 주 매출이 협동 로봇 쪽입니다. 그리고 삼성이 미래 로봇 추진단을 신설해서 그룹 차원의 로봇 기술 내재화를 현재 가속화하고 있는데요. 제조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 스마트 팩토리, 특히나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공정 자동화를 더 가속화해야겠죠. 여기에 AI를 통한 지능형 로봇 솔루션, 특히나 삼성이 이 모바일 쪽에 강하지 않습니까? 근데 로봇도 모바일화된 전동 로봇이에요. 삼성은 기존 전자반도체 생태계와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시너지를 창출해야 되는 겁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는 로봇 기술을 10년 전부터 닦아왔는데 산업화는 아직 하지 못했죠. 근데 이것은 다른 기업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로봇 청소기 정도 제외하고는 이제 막 시작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역량을 총 강화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2024년 말 기준으로 로봇 관련 R&D 예산을 전년 대비해서 20% 이상 확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글로벌 협동 로봇 시장 점유율을 기존 5%대에서 2028년까지 15%까지 확대할 계획인데요.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면 한국 최초 이족보행 로봇인 휴보가 유명한데 2005년에 처음 휴보가 소개되면서 2015년 로봇 챌린지에서 우승까지 하면서 글로벌적인 그런 기술을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은요, 웨어러블 로봇인 보핏, 그 다음 원형 형상의 볼리 같은 것들을 개발을 했고 상용화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향후 AI 기술 플랫폼과 휴보의 하드웨어를 결합해서 지능형 로봇 개발도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LG전자입니다. LG는 베어 로보틱스와 자율주행 로봇 생태계로 확장 중에 있는데요. 2024년에 미국 실리콘밸리의 AI 자율주행 로봇 스타트업인 이 베어 로보틱스에 800억을 투자하면서 지분 21%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다시 콜옵션을 행사하면서 51%까지 과반 이상의 지분을 확보했는데요. 총 투자 2,580억 원대를 투자했습니다. 베어 로보틱스의 핵심 기술은 AI를 기반으로 해서 자율주행 군집계어 그리고 클라우드 관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이 로봇은 음식점, 병원 같은 특정 서비스 환경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대표 제품이 서비스 시리즈와 물류용 로봇인 카르티 100이라는 게 있는데요. 100% 자율주행 기능을 일단 갖췄고요. 이렇게 좁은 공간 폭에서도 안정적으로 이동하면서 바닥에 작은 장애물도 감지를 하고 사각지대 없는 주행이 가능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능형 내비게이션에다가 다중 로봇 협업 기술로 복잡한 환경, 특히나 경사로, 코너 같은 곳에서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이에요. 근데 이런 로봇들이 현재 시장에 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국내외 로봇 스타트업들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이 로봇이 가격 자체가 좀 비쌉니다. 한 2천만 원 정도로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로봇 렌탈 비용이 소규모 사업자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가격이 되겠죠. 하지만 대량 생산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로봇 가격은 충분히 다운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사업은 초기에 자금이 있는 그런 기업만이 가능한 사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여기 4대 그룹들이 얼마나 로봇 사업을 벌리느냐에 따라서 한국의 하위 밸류 체인들이 이제 커갈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LG는 클로이 로봇 사업부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베어 로보틱스와 통합이 됩니다. 자율주행 기술을 스마트 팩토리나 AI, 헬스케어 같은 것들에 적용하려고 하는데요. LG의 이 클로이 로봇 사업은 2017년 인천국제공항 가이드봇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본격화되었는데요. 똑똑하면서도 친근한 인공지능 로봇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LG전자는 이 베어 로보틱스의 기술을 활용해서 2025년 특히나 병원용 로봇 솔루션을 상용화하려고 있습니다. 글로벌 서비스 로봇 시장 현재 300억 달러인데요. 2030년까지 10% 점유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LG전자의 이 클로이 로봇 사업부는 LG의 강력한 브랜드 인지도가 높잖아요. 폭넓은 제품 라인군도 있고 여기에 AI, IT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성장의 잠재력은 매우 높다라고 평가받고 있어요. 특히나 베어 로보틱스 인수를 통해서 자율주행의 분집 제어 기술력을 강화했죠. 여기에 상업용 로봇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로봇에서는 현대나 삼성에 비해 약간 후발주자인데요. 여기 시장 경쟁 심화에 대응하고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좀 더 강화해야 될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결국 향후에 수익성을 확보하는 것이 이 LG전자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거예요. 자, 다음으로 SK그룹은 유일 로보틱스를 통해서 스마트 팩토리 확산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는 SK온 미국 법인이 나오는데 SK온이 유일 로보틱스에 360억 원대를 투자해서 지분 13%를 확보했습니다. 또 추가 투자로 지분 확대 그리고 기술 협력의 가능성이 남아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유일 로보틱스는 2011년 설립된 스마트 팩토리 자동화 솔루션 전문 기업이에요. 특히나 최근 삼성전자 출신인 노경식 박사를 영입하면서 휴머노이드 로봇, 특히나 AMR, 모바일 듀얼 암 시스템 같은 것들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SK의 주요 전략은요. 주요 계열사의 생산 라인에 이 유일 로보틱스의 로봇을 투입해서 자동화율을 높이려고 하는데요. 90% 이상이 목표입니다. 즉 AI 기반 스마트 팩토리 전환을 가속화해서 생산성 그리고 비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건데요. 이를 통해서 글로벌로 보면 북미, 유럽 배터리 반도체 공장에 로봇 솔루션을 수출할 계획에 있습니다. 특히나 AMR 기술을 활용해서 SK 네트워크, 이 물류사업부의 자동화 솔루션을 통합하는 건데요. 그리고 2026년까지 SK 하이닉스, 이 반도체 공정의 로봇 자동화 비율을 현재 60% 정도인데 향후 80%까지 끌어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4대 기업의 로봇 사업 현황과 앞으로의 전략에 대해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로봇 관련주를 투자한다라고 하면 가장 알아두셔야 할 기본적인 핵심만 추려온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 현대차와 보스톤 다이내믹스가 가장 크게 앞서 나가고 있고 미래 먹거리인 이 그룹의 생존이 달린 로봇 시장에서 삼성, LG, SK는 절대 뒤처질 수 없는데요. 그에 따라 인수가 유력한 오늘의 급등주 삼성전자 관련으로 2개, 그리고 LG 관련 한 종목, SK 한 종목 이렇게 4종목을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지금부터 종목 분석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 자, 그 전에 우리 감사한 시청자분들께 제가 10만 구독자 기원 신년 이벤트를 하나 진행하겠습니다. 2025년 올 한 해도 매매하시느라 너무 수고하셨고 제 영상도 꾸준히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기존 선착순으로 배포해드렸던 제 급등주 검색기를 제가 이번에 총 2,000분께 추가로 보내드릴 건데요. 이번 12월도 보시면 포착 종목 상승률, 계양전기는 300% 이상, 그리고 우린 PTS, 스피어, 지니너스 같은 종목들도 60% 이상의 강력한 상승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받아보신 분들은 이미 들으셨던 내용이겠지만 짧게만 설명을 드려보면요. 이 검색기는 철저하게 데이터 중심으로 장 초반에 수천 개 종목 중에서 10개 안쪽으로 급등주를 포착해서 띄워줍니다. 이 종목들 추후 급등 확률은 90%가 넘어가는데요. 언제 매도하느냐의 이슈만 남아있을 뿐이지 열의 9은 전부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다른 검색식처럼 조건 만족이 되면 매수 단가를 띄워주는 방식인데 컴퓨터나 휴대폰 그리고 증권사도 상관없이 모두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받아보시고 바로 적용해 보시면 되는데요. 자, 그럼 실전 매매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여기 뭐라고 써있죠? 급등주 종목 포착 검색식이에요. 이렇게 당일에 급등 가능성이 유력한 종목만 장 초반 시간대 10개 아래로 띄워줍니다. 이건 키움증권 기준 실제 포착 화면인데요. 키움증권 말고 다른 증권사도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조건 만족 시간, 이게 매수 타점이고 종목명, 그리고 현재 가격, 이게 매수 가격이겠죠. 자, 우선 제가 주말간 추천드렸던 종목이 하나 있네요. 바로 노타예요. 자, 이렇게 제 채널 주식 홈런왕 채널에서 바로 전날 일요일에 올려드린 영상 보시면 노타가 주목받는 이유는 바로 이 온디바이스 AI 기술력에 있는데요. 이 기술이 뭐냐?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각각의 우리가 쓰는 각각의 갤럭시 휴대폰 단말기에서 직접 이 인공지능 연산 처리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의 검색이라든지 광고, 자, 이렇게 네이버의 휴머노이드 로봇 소프트웨어 관련 주식으로 추천드렸던 내용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보고 매수했어도 되고 기존에 검색기 받아보신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 검색기 로직대로 잡아봤어도 됐겠죠. 조건 만족 시간이 여기 보시면 11시 18분이고요. 현재 가격 41,700원으로 매수 추천가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옆에 분봉으로 타임라인을 보면 11시 18분이죠. 자, 11시 18분 이렇게 12월 29일 11시 18분 시가 41,700원 정확하게 체크가 되고 이 노타 종목은 어때요? 이 노타는 오후 2시 때 최고가가 나왔죠. 46,650원 매수 추천가 대비해서 11%대의 급등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조금 늦게 진입을 해서 이 라인에서 잡았어도 종가가 이렇게 조금 빠지긴 했어도 43,000원대니까요. 안정적인 수익 실현이 가능했겠죠. 자, 마지막으로 오늘 수익 크게 나온 인탑스 한 종목만 더 보겠습니다. 조건 만족 시간이 9시 19분이고요. 현재 가격 15,510원으로 걸렸죠. 역시 1분봉으로 한번 보면 9시 19분이죠. 9시 19분 시가 15,510원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인탑스는 상한가로 마감을 하면서 매수가 대비해서 27%의 수익입니다. 100만원만 매수했어도 당일에 27만원가량의 수익은 챙길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정신없이 이 종목 저 종목 주워 담지 마시고요. 이 검색기에 걸려드는 이 몇 개 종목 안에서만 매매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급등 확률은 90%가 나오니까 매도만 잘하시면 되는데요. 자, 그럼 가장 중요한 거 어떻게 받아볼 수 있나요? 유튜브 커뮤니티 정책상 제가 이 검색기 파일을 따로 올리거나 할 수는 없어서요.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의 댓글창을 눌러보시면 제가 이렇게 고정 댓글을 하나 걸어뒀습니다. 이 내용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이 파란색 링크 클릭하셔서 필수 기재란만 기입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귀찮게 로그인하거나 할 필요 없이 10초면 끝날 거예요. 반드시 구독 눌러주시고 구독자라고 체크해 주셔야 하고요. 수집된 정보는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는다는 이런 조항도 기재해 뒀으니까 안심하시고 이 검색기대로 매매 진행해 보시고요. 앞으로 제 영상도 더 적극적으로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대박 추천주 말씀드려 볼 텐데요. 삼성전자는 이미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 35%를 확보해서 최대 주주가 되었고요. 대표이사 직속 미래로봇 추진단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100조 원 이상의 실탄을 장전해서 로봇 분야 인수합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그에 따른 삼성이 인수할 첫 번째 유력 기업 바로 T-로보틱스입니다. 이 회사는요, 반도체랑 디스플레이 공정에서 사용하는 진공 이송 로봇을 만드는 기업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여기 보이는 이런 로봇이에요. 최근에는요, 이거를 물류 그리고 의료 자동화 시장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게다가 로봇손과 팔 모듈화를 개발을 해서 앞으로 엄청나게 커질 이 피지컬 AI 시장의 수혜를 로보티즈와 함께 가장 많이 받을 기업으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게다가 삼성이랑 LG
특히나 삼성 디스플레이에 실제 납품을 진행하고 있는 업체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요, 삼성전자가 향후에 로봇을 어디에 먼저 적용을 하느냐예요. 바로 스마트 팩토리, 즉 반도체랑 디스플레이 자동화죠. T-로보틱스는 이 시장에서요, 진공 로봇, 그리고 클린룸 로봇 같은 기술력을 이미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단순한 로봇 제어가 아닌 반도체 공정에 최적화된 그런 특수 로봇을 내재화하려고 한다면 가장 빠른 길은 바로 T-로보틱스의 인수가 될 텐데요. 시총이 현재 2천억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기술 대비 기업 가치가 아직 저평가돼 있다는 점도 삼성이 인수합병할 매력 포인트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의 인수가 유력한 두 번째 종목, 바로 클로봇이에요. 이름만 보면 클라우드랑 로봇의 합성어처럼 들리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클로봇은 협동 로봇 제어, 소프트웨어에 특화된 기업인데요. 다양한 산업용 로봇에 AI 제어, 이 알고리즘을 탑재하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요. 삼성이 보덱스, 보세이프 같은 서비스용 로봇을 상용화할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어 소프트웨어를 가진 기업은 내재화보다는 무조건 이 인수가 빠른데요. 특히 클로봇은 중소기업 협동 로봇 제품에 AI 제어를 접목한 실제 사례가 많이 있고요. 정부 로봇 과제 수행 이력도 풍부하기 때문에 기술 신뢰도도 어느 정도 쌓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삼성의 투자가 유력한 가장 설득력 있는 또 하나의 근거가 바로 이거거든요. 클로봇은 이미 삼성전자의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물류 자동화의 파트너로 납품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먼저 삼성전자에는요, 2030년까지 전 공정을 자동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서 스마트 팩토리, 물류 로봇, 그리고 AI 기반 자율주행 시스템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구미 그리고 평택 공장에서 무인 물류 테스트까지 확대하고 있는 현황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건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에다가 스마트 물류 로봇 납품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테스트 단계라면 삼바에서는 이미 매출이 나오고 있다라는 건데요. 자, 그럼 클로봇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력이 있길래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두산 로보틱스 등등 다른 기업들이 많은데 왜 하필 삼성이 클로봇을 사겠느냐? 명확한 이유가 있는데요. 클로봇의 핵심 기술은 이 두 가지입니다. 여기 써있죠? 첫 번째로 카멜레온, 두 번째로 크롬스라고 하는 기술인데요. 각각 여러 대의 로봇을 제어하는 이 플랫폼과요, 로봇을 통제하는 관제 시스템이에요. 클로봇의 자율주행 로봇 사업의 핵심 좌우 엔진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클로봇에 대한 기술력은 이거 두 개만 아시면 끝납니다. 카멜레온은 괜히 이름이 카멜레온이 아닌데요. 카멜레온이 상황에 따라서 색을 바꾸면서 이 적응을 바로바로 하잖아요. 이게 로봇의 두뇌 역할을 해주는 자율주행 제어 플랫폼인데, 여러 가지 상황, 예를 들어 복잡한 실내외 환경이나 다양한 로봇의 하드웨어들에 각각 따로 적응을 해서요, 얘네들이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모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하드웨어에도 적응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렇게 카멜레온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고, 이 모듈은요, 바로 옆에 이 크롬스랑 연동을 해가지고 공장 내에서 원격으로 제어하고 모니터링까지 가능합니다. 이런 기술은 현재 국내 기업 중에 클로봇만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어요. 또 옆에 있는 이 크롬스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이 로봇들의 GPS를 따서요, 위치 추적도 가능하고 배터리라던가 센서 같은 로봇의 컨디션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도 가능합니다. 카멜레온이랑 연동해서 여러 대의 로봇들도 동시에 제어도 하고 스케줄링도 할 수 있거든요. 카멜레온이랑 크롬스, 이 두 가지 기술을 합치면 삼성이 원하는 이 스마트 팩토리, 완전 자동화 공정에 아주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투자 혹은 완전한 지분 인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오늘의 두 번째 추천 종목 클로봇도 여러분께서 꼭 관심 있게 보시라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다음으로 LG전자가 향후 인수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로봇 기업을 말씀드릴 텐데요. LG전자는 이미 자사 클로이라는 로봇 시리즈를 통해서 생활, 물류 로봇 상용화에 성공을 했지만, 이제는 그 핵심 부품과 이 소프트웨어까지 내재화하거나 직접 통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그 조건에 가장 부합하는 유력한 기업인데요. LG가 완전히 사들일 로봇 기업 단연 로보티지입니다. 이 기업은 로봇의 핵심인 액추에이터, 센서, 제어기를 모두 자체 개발할 수 있는 국내에서 유일한
풀스택 AI 기업인데요. 지금 로보티즈는 단순한 로봇 제작사가 아닙니다.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을 구성하는 기술 비중을 보면 전체 부품 중 원가의 무려 70% 가까이 정밀 모션 그리고 제어 기술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이 구조와 거의 흡사한 기술 세트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로보티즈인데요. 더 중요한 건 2023년 하반기부터 LG전자와의 지분관계 루머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 실제로 일부 협업이 내부적으로 오간 정황도 투자자들 사이에서 엄청 오르내리고 있어요. 만약 LG가 클로이의 하드웨어 핵심 부품을 외부에 의존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정답은 이 로보티즈의 인수 또는 지분 확대입니다. 더욱이 로보티즈는 이미 협력 업체들이 굉장히 빵빵합니다. 특히나 로보티즈는요, 세계 1위 휴머노이드 로봇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 원가의 무려 70%를 차지하는 이 스마트 액추에이터를 독점 공급한 이력이 있는 국내에서 유일한 로봇 기업이에요. 그래서 로보티즈의 이 스마트 액추에이터가 얼마나 대박이냐면요, 구글의 피지컬 AI 프로젝트인 알로아에도 사용이 될 정도로 성능이 정말로 좋은데요. 그에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인텔 같은 빅테크 기업뿐만 아니라 현대차, 기아차, 도요타 같은 대형 완성차 업체도 고객사로 이미 두고 있을 정도로 정말로 탄탄한 기술력을 자랑하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래서 현재 로보티즈의 지분 구조가요, LG전자가 이미 한 차례 지분 투자가 들어가서 7%대 지분을 보유해서 현재 2대 주주거든요. 2, 3차 지분 투자가 들어가는 게 거의 확실시 되어가는 중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로보티즈의 주가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데이터가 명확하게 있습니다. 로보티즈가 만든다는 다이나믹 셀에는 모터의 속도를 줄여주는 이 감속기가 들어가 있는데요. 기존에 이거를 우리나라는 일본에 70% 이상 의존을 하고 있었는데 이 감속기를 거의 유일하게 상용화에 성공한 기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동종업계 평균 PSR, 매출 대비 주가 비율을 좀 보시면요. 유일 로보틱스가 20배로 비교적 낮은 편이고요. 두산 로보틱스가 80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무려 300배입니다. 이 PSR이라는 게요, 주가를 한 주당 매출로 환산해서 나눈 데이터거든요. 이게 일반적으로 기업의 시가총액이 매출액에 비해 높은지 아니면 낮은지를 확인하는 지표인데요. 그래서 기업의 현재 주가를 평가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보는 데이터인데 로보티즈는 그럼 얼마일까요? 10배입니다. 경쟁사 대비해서 압도적으로 적은 수치죠. PSR이 낮으면 일반적으로 매출 대비 굉장히 저평가, 높으면 고평가인데 로보티즈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크게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LG전자가 인수할 이 로보티즈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끝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의 가장 후발주자인 이 SK가 가장 빠르게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SK는요, 삼성처럼 하드웨어를 직접 만드는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공격적인 로봇 기업 M&A가 필수인 상황인데요. AI 플랫폼, 그리고 반도체 공정, 물류 최적화라는 강력한 이 산업적 토대를 기반으로 이 로봇 기술을 빠르게 내재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그에 따른 인수가 유력한, 아니 거의 확실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유일 로보틱스인데요. 유일 로보틱스는 로봇8 그리고 다관절 협동 로봇, 스마트 이송 장비를 모두 생산이 가능한 풀스택 로봇 제조사예요. 중요한 포인트는 SK 계열 신성장 펀드가 이미 유일 로보틱스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4년 이 사실이 공개되며 주가에 엄청난 급등이 나오기도 했죠. SKT는 자사의 AI, ADAS을 기반으로 해서요, 물류센터 그리고 배터리팩 조립 라인 같은 협동 로봇 도입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유일 로보틱스의 제품군이 이 라인업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협동 로봇은 사람과 협업하는 물류, 검사, 피킹 작업에 적합하고요. 이 로봇팔 시스템은 배터리 조립 라인, 그리고 2차 전지 공정에 거의 필수적인 기술이에요. 또 이 기업은요, 이미 현대 오토에버, 유진 로봇과 기술 연계를 시도하고 있고요. SK의 인수로 로봇의 제어랑 AI, 그리고 공정 자동화, 이 3박자가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로보틱스의 지분 투자 현황을 보시면요. SK온의 미국 법인인 이 SK 배터리 아메리카가 작년 5월 달이었어요. 유일로보틱스에 367억 원을 투자를 하면서 13.47%를 확보하면서 2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또 지난 4월 달에요. 지분 23%에 해당하는 이 콜옵션을 확보하는 계약도 체결을 했는데요. 만약 SK 배터리 아메리카가 이 콜옵션을 모두 행사하게 되면 기존 13%에서 23%를 더해서요. 총 36.47%가량의 이런 지분을 확보하면서 유일로보틱스의 최대 주주로 올라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시총이 약 8천억 정도 되거든요. 전략적 지분 투자 또는 인수 후 기술 통합이 충분히 그래도 감당이 가능한 그런 스케일이에요. 그리고 이미 지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유일로보틱스의 인수 또는 지분 확대는요. 삼성전자의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폭등할 가능성이 매우 유력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삼성, LG, SK의 인수가 유력한 4가지 종목을 추천을 드렸는데요. 이 4가지 종목 다 여러분들께서 혼자서 이 매매에 대응하시기 어려우신 분들 많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매수가 그리고 매도가 잡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이 가격 공략 내용도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역시 구독자 한정 100% 무료로 진행되는 이벤트입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 앞전 퀴즈 이벤트랑 동일한데요. 해당 설문 링크에 나와 있는 필수 기재란만 입력하신 다음에 제출해 주시면요. 제가 오늘 영상 시청하셨구나 하고 이 4종목의 매수 매도 가격 공략 내용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끝으로 다가오는 시장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 매매 전략과 시장 상황에 대해서 짚어보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이 시가 배팅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매일같이 시가 배팅 3종목을 100%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날짜 보시면 오늘 날짜 12월 18일 이렇게 3종목 추천 나간 게 보이는데 이 텔레그램 보시면 스크롤도 되고 이렇게 이모티콘 클릭도 되는 실제 메신저라는 거 보여드리고요. 오늘 추천드린 종목들 나간 시간을 보시면 오전 8시 1분, 그리고 8시 5분, 8시 7분 이렇게 개장 전에 시초가 추천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매일같이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계속 영상으로도 추천드렸었던 이 로봇 소프트웨어 클로봇, 현대차랑도 엮여있고 삼성 네이버와도 긴밀한 협력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오늘은 드론 관련 이슈가 있었는데 어때요? 시가 마이너스 2%대에서 출발해서 고가 15%까지 시가에 배팅을 했으면 17%의 당일 수익이 가능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추천주 HVM 보면 이게 스페이스X 상장 관련주죠. HVM은 시가 플러스 2%에서 시작을 해서 고가 23%대까지 시가에 들어갔으면 대략 21%대의 당일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겠죠. 자, 마지막으로 TNR 바이오팹 볼게요. 자, 이 TNR 바이오팹은 3D 바이오 프린팅이라고 재생의학이랑 화장품도 만들어서 파는 그런 기업입니다. TNR 바이오팹도 보시면 시가 0%에서 고가 16%까지 오늘 시가 배팅주 3종목 모두 다 적중을 했고요. 제가 매일같이 보내드리는 이 3종목들 통계를 내보면 올라갈 확률은 90%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개장 전에 이 종목 받아보시고 시초가에만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입장 방법 간단한데요. 자, 제가 고정 댓글에 이렇게 설문 링크 하나 걸어뒀는데요. 이 설문 링크 클릭하신 다음에 필수 설문만 작성하신 다음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오늘 영상 기준으로 선착순으로 1000분 입장을 도와드리겠고요. 혼자서 매매하는데 어려움을 겪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은 한번 들어오셔서 실제로 수익이 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차근차근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더 좋은 종목이랑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